이번에 칭찬받을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번에 칭찬받을 보험은 수술비 보험입니다. 오늘 이 내용은 안수영 전문가님께서 준비를 하셨는데요.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오늘 제가 이야기해드릴 보험은 수술비 보험인데요. 보험 특약들 중 수술비는 정액으로 보장이 되고 범위와 한도가 넓고 크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수술비 보장 플랜 상담 컨설팅을 의뢰해 주시고 계십니다. 건강하신 분들은 굉장히 가성비 좋은 보험료로 가입하실 수 있고 나이가 많으시더라도 드시는 약이나 지병이 있으시더라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가성비가 좋은 보험이다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우리들이 이 보험을 준비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최근 들어 비관열 수술에 카테터 내시경, 로봇 수술 등 이런 수술들이 많은 부분들이 차지하고 있으면서요. 직접적으로 환자분들이 부담하시는 수술 진료 비용은 커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최소한의 절개, 비출혈, 최대한 비절제술로 의료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듯이 보험 특약들도 그에 따라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보험 상품 특약 중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경중을 따지기엔 무리가 있지만 분명한 것은 생존 특약을 중심으로 100세까지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 수술을 받는 환자분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표를 통해서 살펴봤지만 수술을 받고 있는 환자분들도 늘어나고 또 그에 따른 비용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보험을 어떻게 하면 잘 준비할 수 있을까요? 네, 수술은 간혈, 즉 피를 보는 절개 수술, 비간혈, 경피적 수술, 즉 내시경이나 카테터, 복강경, 로봇 수술 등으로 구분되는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에서 수술비는 관혈, 비관혈을 구분하는가를 꼭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통상 1회 안으로 지급되는 진단비와는 달리 수술비는 회당 중복해서 지급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네, 특히 최근 심뇌혈관 수술들은요, 비관혈 기법으로 하는 것이 대세인 만큼 내 보험의 수술비들이 관혈, 비관혈을 차별 없이 100% 지급하고 있는지를 체크해 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각 보험사들은 다양한 수술비를 우리 시청자님들께 유리한 지급 조건으로 합리적인 보험료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신의료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수술 기법이 다양해지고 첨단화되고 있고요. 그에 맞게 우리 보험도 리모델링 해주셔야 되는 시점이고요. 네, 이렇게 수술비 보험을 준비하기 전에는 관혈, 비관혈 모두 다 보장이 되는지를 꼭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수술비 보험이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하나씩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첫 번째로 범위가 가장 넓은 질병수술비 특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병수술비는 일부를 제외한 모든 종류의 질병을 보장하는 포괄주의적 형태의 전범위 수술비입니다. 정신 또는 행동장애, 미용, 출산, 치과 수술을 제외하고 전범위의 수술을 보장하는데요. 보험사의 약관에 따라 제왕절개 수술을 보장하기도 하고요. 또 흔한 대장 용종이나 다리끼 수술도 보장이 되기에 질병수술비는 한도는 적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특약입니다. 네, 이렇게 가장 기본이 되는 특약으로 질병수술비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종류는 어떤 게 있나요? 네, 각 보험사마다 숫자로 시작하는 예를 들어 112대 수술비 또는 124대 수술비, 숫자로 시작하는 수술비를 보셨을 거예요. 숫자가 클수록 보장하는 질병의 개수가 많아지는데요. 시청자님께서 가입하고 계신 N대 수술비에서 다빈도 질환과 또 주로 보상받을 확률이 높은 질병이 큰 한도로 가입되어 있어야 가장 합리적이라 볼 수 있겠고요. N대 수술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혈, 비관혈 구분 없이 수술 매 회당 가입 금액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심장질환 전범위 그리고 뇌혈관, 간질환 등을 포함해서 가장 높은 금액을 포함하는 회사를 선택하셔야 되는 것이 유리하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혈, 절개, 자르는 수술 또는 비관혈, 내시경이나 로봇 수술, 뚫는 수술 등 구분 없이 감액 없이 정액 지급되는 것이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관열이든 비관열이든 수술 방법에 관계없이 지급이 된다라는 것도 장점인 것 같고요. 또 높은 한도로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좋은 것 같은데 그러면 또 다른 종류의 수술비 보험도 있을까요? 네, 다른 수술비로는 종수술비가 있습니다. 종수술비는 종에 따라서 수술의 난이도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는 수술비이고요. 보험사에 따라서 1, 3종, 1, 5종, 1, 8종 등으로 구분되는데요. 치료 목적으로 약간의 정한 수술을 수술의 난이도에 따라서 쉬우면 1종, 어려울수록 숫자가 올라가고요. 5종, 어려운 수술 종별 가입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포인트는 3종을 보셔야 되는데요. 3종에 암 수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암 수술부터 또는 여기 5종에 보시면 이식 수술까지 그리고 1종에 보시면 흔히 발생되는 백내장, 치행, 요실금까지도 보장되는 굉장히 광범위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질병 수술비들과 중복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넓은 범위인 1호종 수술비 또한 함께 꾸려주셔야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1호종 수술비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암 수술도 보장이 되기에 가장 넓은 범위고요. 또 수술비는 가성비 있게 여러 번 매번 보장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보장 놓치시는 부분 없도록 또 우리가 수술함으로써 일을 쉬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소득 상실 부분을 최소화하고 본인 부담금을 없이 질 높은 진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수술비 보험에는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었는데 각각 장단점이 뚜렷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보강을 해서 빈틈없이 준비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요즘에는 하지만 수술을 받으면 사실 실손의료비 보험에서 어느 정도는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 수술비 보험을 따로 준비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수술비 보험은 향후 실손보험의 자기부담금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는데요. 실손보험은 매년 갱신되면서 많이 올라서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쵸. 실손을 또 전환하게 되면 지금의 본인 부담금이 큰 실손으로 전환하게 되면 월납보험료가 줄어들고 오르는 요율의 리스크는 줄어들지만 내 본인 부담금 부담이 예전보다는 커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본인 부담금 발생 부분을 수술비 플랜으로 메꿔 넣으셔서 보장을 받으시면 되십니다. 수술은 실제로 병원의 입원 또는 통원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 실손보험으로 내가 쓴 치료비를 청구해서 보상받으시고 실손보험에서 본인 부담금 부분은 정액형 수술비 플랜에서 또 보장을 받으시면 내 부담금 줄이실 수 있고 나의 건강관리 비용과 소득 상실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비는 진단비처럼 한 번 받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매회 지급받으실 수 있고 큰 수술부터 생활수술, 시술 구분 않고 저렴한 보험료로 크게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비급여에 해당하는 신의료 수술들이 꽤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게 되면서 직접적으로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부담하시는 수술 진료 비용이 커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는 전체 보험사의 수술 특약의 장점만을 쏙쏙 골라 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수술비 보험을 잘 가입하는 방법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